마운자로. 이름은 하나인데 가격표는 딴 세상입니다. 병원마다 약국마다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숫자로 볼까요? 도매 공급가는 2.5ml, 4번 맞는 한 달분 기준 20만 원 후반입니다. 약국에서 약만 사면 30만 원대, 40만 원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각종 검사, 상담, 관리 패키지를 묶는 순간 영수증은 순식간에 50만, 60만, 70만을 찍습니다.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일본만 건너가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의 일부 클리닉에서는 같은 용량을 10만 원대 중후반에 팝니다. 한국 가격과 비교하면 체감상 절반 수준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구조로 이 판을 짠 걸까요? 단순히 병원과 약국의 욕심 때문일까요? 설계된 판, 그 판 위에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오늘 민낯경제는 제약사, 유통사, 병원, 약국, 의료당국 그리고 규제가 얽힌 사실상 카르텔처럼 움직이는 비급여 시장을 낱낱이 뜯어보려 합니다. 먼저 병원부터 보시죠. 지금 마운자로 시장에서의 병원은 두 갈래 길로 나뉘어 있습니다. A루트, 직판병원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맞고 가세요. 약까지 다 있습니다. 주로 비만 클리닉, 피부과, 대형 네트워크 병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B루트, 처방전 병원입니다. 약은 염약국 가세요. 저희는 처방전만 써드립니다. 이른바 성지약국과 인접해 있는 내과, 가정의학과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서비스 방식의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훨씬 간단합니다. 돈 버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먼저 A루트, 직판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약을 직접 들여옵니다. 냉장고를 돌리고 유효기간을 관리하고 재고가 남으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귀찮은 일을 굳이 떠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마진입니다. 현재 마운자로 2.5ml 한 달분 공급가는 대략 28만 원 언저리, 5ml로 올라가면 37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병원은 진료비, 시술비,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몫을 얹습니다. 약국에선 30에서 40만 원대인 약이 직판 병원 패키지가 붙으면 50만, 60만, 심지어 70만, 80만 원이라는 숫자를 찍습니다. 이때 병원이 들고 나오는 논리는 항상 비슷합니다. 우리가 재고 리스크를 졌다. 우리가 주사를 놓고 작용도 살펴본다. 그래서 이 정도 마진은 정당하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야근이 많은 직장인. 시간은 없고 몸은 무겁고 살은 빼고 싶습니다. 병원 2군데, 약국까지 3군데를 일일이 돌아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여기서 한 번에 끝난다는 편의성입니다. 나 오늘 안에 맞고 나가고 싶다. 이게 진짜 수요입니다. 직판병원은 바로 이 지점을 찌릅니다. 여기서 검사하고 설명 듣고 오늘 바로 맞고 가라. 대신 비용은 패키지로 받겠다. 그래서 A루트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이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편의점. 환자의 절박함과 귀찮음을 먹고 자라는 귀차니즘세, 편의세가 숨은 구조입니다. 편하게, 대신 비싸게. 이게 A루트의 본질입니다. 이제 B루트, 처방전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병원은 약을 들이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상자를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역할은 단순합니다. 문진하고 처방전을 써줍니다. 여기서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20분 동안 충분히 설명하고 주사 놓고 부작용 얘기까지 꼼꼼히 해서 한 번에 40만 원 남긴 것과 같은 20분 동안 짧게 진료하고 처방전 여러 장을 발급해서 진료비를 여러 건 받는 것. 시간당 수익은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여기에 재고 리스크, 유통기한,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얹어보면 많은 병원이 내리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약 장사는 염약국에 맡기자. 우리는 진료와 처방에만 집중하자. 겉으로 들으면 우리는 약 장사 안 합니다. 라는 아름다운 선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 또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병원은 약 대신 종이, 즉 처방전을 팝니다. 약을 파는 수고 대신 진료 회전율을 최대한 올리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고효율 발권소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럼 그 종이를 들고 가서 실제로 약을 사는 곳은 어디냐? 여기서 성지약국이 등장합니다. 처방전 병원 옆에는 대부분 비슷한 풍경이 있습니다. 간판은 평범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마운자로 박스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여기가 성지다. 이 약국은 어떻게 물량을 확보할까요? 약사의 인맥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플레이어, 유통사, 즉 도매상이 있습니다. 제약사에서 나온 물건을 병원과 약국에 뿌리는 유통사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현금 회전, 그리고 물량 소진. 투명한 전산 위에서 깐깐하게 반품 따지고 카드 수수료 빠지는 대형 체인. 유통사 입장에선 매력 없습니다. 반대로 반품 안 합니다. 현금 박치기로 1000개 주세요. 빨리 팔게. 이렇게 나오는 곳이 도매상에겐 VIP입니다. 성지 약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현금 결제, 대량 매입, 빠른 회전. 유통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부담 없이 털어낼 수 있는 최고의 창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량이 몰립니다. 이렇게 동네 안에서 작은 유통 독점이 만들어집니다. 멀리 떨어진 약국에서는 마운자로 구하기가 어렵지만 이 약국에는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성지 약국은 전국 평균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찍습니다. 평균이 33만 원이라면 3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성지 약국이 제일 싸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병원, 약국, 그리고 유통사가 각자의 셈법에 따라 움직인 결과 이 작은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정리해볼까요? A루트, 직판병원. 약과 서비스를 한꺼번에 파는 대신 한 사람에게서 크게 남기는 고마진 모델. B루트, 처방전 병원과 성지약국. 병원은 처방전 회전율을 극대화하고 약국은 물량과 현금으로 유통사와 거래하며 박리담회를 돌리는 모델. 둘 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문제는 그 한가운데에 있는 환자입니다. A루트를 선택하면 편하게 맞고 나오는 대신 높은 가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B루트를 선택하면 성지 정보를 찾고 멀리까지 이동하고 대기 시간을 쓰는 대신 약값을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발품과 시간이라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돈으로 내느냐, 시간으로 내느냐. 지금 한국의 마운자로 시장은 이 두 가지 비용 사이에서 환자에게 선택을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병원과 약국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데 제조사 일라이 릴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마운자로의 국내 공급가는 경쟁작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제약업계의 일반적인 시장 침투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가가 낮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판매 마진을 붙일 공간이 넓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의사들은 마진이 적은 다른 약보다 마운자로를 처방할 유인이 커지게 되죠. 릴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급여 시장은 병원이 돈을 벌어야 약이 팔린다는 것을요. 낮은 공급가는 의사 영업사원들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챙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약사는 낮은 공급가에 뿌리고 유통사는 길목에서 통행료를 받고 병원과 약국이 주머니를 터는 구조. 이것이 폭리 가격표의 진짜 민낯입니다. 여기까지가 집안 풍경 김치자루의 내부 구조입니다. 이제 시야를 바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에서만 이렇게 비싼 거야?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밖으로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일본자로, 인도자로입니다. 일본을 볼까요? 일본의 일부 클리닉은 2.5mm 한 달분을 20만 원대 중후반에 판매합니다. 한국의 고가 패키지와 비교하면 체감상 절반 수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의사와 약사들이 착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비만 치료제를 국민건강보험 틀 안에 집어넣고 약가를 국가가 통제합니다. 당뇨,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보험 체계 안에서 다루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비만 치료제 대부분을 미용시술처럼 비급여 영역에 맡겨놓았습니다. 가격을 누가 정할까요? 국가가 아니라 병원과 약국입니다. 공급자에게 가격 결정권이 넘어간 시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눈에는 일본 자로의 영수증이 이렇게 보입니다. 같은 약인데 절반 가격이다. 비행기 값 내고도 남겠다. 조금 더 멀리 가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마운자로 15mm 펜 하나가 40만 원 안팎에 거래됩니다. 일부 소비자는 여기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15mm를 5mm씩 나눠 맞으면 3달을 쓸 수 있다. 한국에서 5mm 3달 맞으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인도에서 1펜 사서 나눠 맞으면 40만 원 안쪽. 체감상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는 인도자로가 진짜 가성비라는 말이 돕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 뒤에는 감당해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 약은 냉장 유통이 생명입니다. 수십 도의 차이를 넘나드는 비행기, 트럭, 창고를 거쳐 집 앞까지 오는 동안 약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정식 유통망이 아닌 직구몰, 개인 판매자를 통할 경우에는 정품 여부, 유통기한 확인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위험한 길을 고민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내 가격이 너무 높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만든 의료 망명입니다. 이 판을 이렇게 내버려둔 건 정부 아닌가? 한국의료는 이중구조입니다. 급여 항목은 정부가 줍니다. 진찰료, 검사료, 수술료.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몇천 원 단위까지 정부가 직접 정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딱 한 줄임입니다. 시장 자율에 맡긴다. 보험 적용하자니 재재정 부담, 가격을 통제하자니 의료계의 반발이 무섭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더해집니다. 바로 마운자로가 주사제라는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사는 처방만, 약은 약국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주사제는 예외입니다. 시술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병원이 직접 사고, 보관하고 환자에게 놓을 수 있습니다. 처방, 약, 시술을 한 번에 묶어 가격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틈새입니다. 직판병원은 이것을 이용해 고가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처방전 공장은 처방전만 찍어내며 회전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 가격은 시장이 정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 난장판은 탐욕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어느 칸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질지, 무성의하게 선을 그어둔 의료당국도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방기 아래 환자만 이 불합리한 가격표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규제입니다. 사람들이 일본자로, 인도자로라는 탈출구를 찾기 시작하자 식약처와 관세청이 칼을 빼듭니다. 해외 직구와 반입을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분은 분명합니다. 국민건강보호, 출처 불분명한 약, 온도이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 싸다고 아무 약이나 들여와서 쓰게 둘 수는 없다. 이게 규제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귀에는 다른 말로 들립니다. 위험하니까 싼 거 찾지 말고 그냥 국내에서 비싸게 주고 맞아라. 규제가 강해질수록 웃는 쪽은 누구일까요? 국민의 건강일까요? 아니면 일본자로, 인도자로가 사라진 뒤 국내에서 가격을 지키게 되는 쪽일까요? 정부의 규제가 결과적으로는 기득권의 가격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치자로, 일본자로, 인도자로. 약은 하나인데 시장은 셋으로 쪼개졌습니다. 제약사는 공급가를 통해 미끼를 던집니다. 유통사는 현금과 물량으로 거래처를 고르고 병원은 A루트, B루트로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짭니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국경 밖의 선택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환자는 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남습니다. 편하게 맞는 대신 호구가 될 것인지, 발품과 시간을 쏟아 성질을 찾아다닐 것인지, 국경 밖으로 나가 위험을 몸으로 떠안을 것인지. 오늘 민낯경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어디가 최저가냐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질을 찾아 헤매야 하는지, 왜 같은 약이 세 가지 이름으로 나뉘었는지 그 판을 보자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보다 구조를 알고 억울해하기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낯경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